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0x10 메시지를 50Hz 주기로 송신하는 걸 설명드렸었고요. 그때 넌 블러킹 방식이랑 타이머를 써서 구현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0x11 메시지를 이번에는 10Hz로 송신을 할 거고요. 이 안에는 GPS 위도 경도 정보, 배터리 전압, 그리고 조종기의 스위치 A랑 C의 상태, 마지막으로 조종기의 페일세이프 상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넌 블러킹 방식으로 송신하기 위해서 할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방식의 송신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이 함수도 잘못 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 이유랑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건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어서 간단히만 설명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걸 좀 보여드리면, GCS 커넥트를 하고 드론에 전원을 넣고요. 지금 FC는 0x10 메시지를 50Hz로 송신을 하고 있고, 또 0x11 메시지도 10Hz로 같이 송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0x10 메시지부터 확인을 해보면, 센서 그래프 탭에서 롤 피치 회전 각도를 출력해 봤더니 잘 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 회전 각도도 잘 출력이 되고 있고, 고도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기의 상태를 또 출력을 해봤더니, 조종기 전원을 켜고 롤의 목표 각도를 출력해 봤더니 잘 변하고 있고, 또 피치 잘 바뀌고 있고요. 요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0x10 메시지는 확인이 됐고, 이제 0x11 메시지를 또 확인해 보면, 먼저 GPS 정보는 지금은 실내여서 GPS가 안 잡혀서 가짜 GPS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맵상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표시되고 있는 마커는 가짜 GPS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좌표가 변해도 맵상에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놨습니다. 이따가 코드 짤 때는 실제 GPS 정보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정보는 이 왼쪽 윗부분에 텍스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1.1V 정도 출력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상태, 먼저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0이고요. 밑으로 내리면 1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스위치 C도 위로 올렸을 때 0이고, 중단으로 두면 1, 밑으로 내리면 2 이렇게 바뀝니다. 잘 표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페일세이프 상태는 조종기 전원을 끄면 이제 페일세이프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더니 페일세이프 상태가 여기 표시가 되고 있고, GCS 자체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경고음은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경고음이 꺼져요. 그리고 드론 자체 부저에서도 비품이 들리고 있죠. 시끄러우니까 먼저 드론 전원을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확인을 한 거고, 배터리 전압이 만약에 10V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또 경고음이 울리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FC로부터 3초간 안 받아줘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0x11 메시지를 보내서 GCS에서 그걸 확인해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송신할 세 가지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인 이 정보들을 GCS로 송신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메시지 역시 GCS에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10Hz 주기로 수시로 송신할 겁니다. 0x11 메시지 구조를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두 바이트는 똑같이 0x46, 0x43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ID 한 바이트가 이번에는 0x11입니다. 이 메시지 페이로드는 먼저 4바이트의 GPS 위도 정보가 나오고요. 이건 10의 7승을 곱해서 보낼 건데, 근데 예전에 GPS 데이터 수신할 때 기억해보시면 GPS에서 보내준 위도 경도 자체가 이미 10의 7승이 곱해진 정수 형태로 받아놨었어요. 그걸 우리는 롱 형태의 변수에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위도 경도 정보를 보낼 때는 따로 10의 7승을 안 곱해줘도 됩니다. 그냥 비트 연산 같은 거 해서 이 4개의 바이트에 쪼개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역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따 코드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경도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두 바이트가 배터리 전압 정보인데, 이건 지금은 실수 형태의 변수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100을 곱한 부호 없는 2바이트 정수 형태로 보낼 겁니다. 코드는 지난 시간처럼 작성하면 될 겁니다. 이제 스위치 A랑 스위치 C 상태를 각각 한 바이트씩 보낼 건데,
스위치 값이 위로 올리면 1000, 내리면 2000 이런 값이죠. 이걸 0,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낼 겁니다. 그 이유가 1000, 2000 이런 값을 보내려면 한 바이트로 표현이 안 돼서 두 바이트로 보내야 돼요. 그럼 바이트 낭비가 심해지니까 한 바이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0, 1 이렇게 보내는 거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연속된 값이 아니고 1000, 2000 이렇게 딱 정해진 값이라서 0, 1 이렇게 변환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바이트가 조종기의 페일세이프 상태인데, 정상일 때는 0, 페일세이프가 발동됐을 때는 1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FC랑 수신기의 선 연결이 잘못돼서 아예 데이터가 안 받아질 경우에 그때 2라는 값을 구분해서 보낼 건데, 이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서 다음 챕터에서 구현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0 또는 1만 보낼 겁니다. 그 다음 3개 바이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0을 채워서 보낼 거고요. 마지막 체크삼 한 바이트는 또 역시 0xFF에서 이전의 모든 값들을 바이트 단위로 뺀 결과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메시지를 10Hz로 송신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0x10 AHRS 메시지 송신할 때 타임라인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1ms마다 모든 동작이 반복 수행되고요. 그리고 0x10 메시지 송신하는 거는 20ms마다 반복됐죠. 메시지 송신하는 시간이 1700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는데도 이게 가능했던 게, 첫 번째가 송신할 때 넌 블러킹 방식을 사용했었고, 또 하나가 딜레이를 사용 안 하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1ms 동작의 흐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은 이 수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래밍 관련된 분야에서는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꼭 고려하면서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번 시간에 구현하려고 하는 0x10 메시지랑 0x11 메시지를 같이 송신할 경우의 타임라인입니다. 1ms마다 모든 동작이 반복 수행되는 건 똑같고, 또 0x10 메시지 송신하는 거는 20ms마다 반복되는 게 똑같죠. 그리고 0x11 메시지는 100ms마다 반복 송신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00ms 때 보내고 200ms 때 보내고 300ms 때 보내고 이런 식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타이머 인터럽트를 1ms 주기로 발생하도록 해놨고요. 그걸 20번 세서 20ms를 만들었었죠. 이제 100ms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1ms 타이머를 100번 세는 방식으로 100ms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머 하나로 20ms이랑 100ms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타이머를 하나 더 돌려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STM32F4에 타이머가 총 14개가 있는데, 그래서 타이머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하나로 해야 되나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 하드웨어적인 리소스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알아두면 타이머의 개수가 부족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면 8비트 MCU 같은 경우는 타이머가 4개, 많으면 6개 이렇게밖에 없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이제 코드 작성할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우선 이 코드는 실제 코드가 아니고 개념적인 코드, 즉 슈도 코드죠. 이 루프가 메인 while문이 될 거고, 이 안에서 먼저 20ms마다 0x10 AHRS 메시지를 송신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놨었습니다. 이때 넌 블러킹 함수인 interrupt 방식의 송신 함수를 썼었죠. 이제 100ms마다 또 0x11 GPS 메시지를 송신할 건데, 그때는 이 위에서 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하겠죠. 아주 직관적이고 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20ms마다 AHRS 메시지를 보낼 거고, 100ms마다 GPS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0ms 주기는 또 20ms 주기랑 겹치니까 100ms이 됐다면 그게 또 20ms의 주기가 되는 거죠. 즉 100ms 때는 20ms의 이 코드가 수행이 되고, 바로 이 다음에 100ms의 이 코드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타임라인처럼 AHRS 메시지가 먼저 송신이 되고 GPS 메시지가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송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행이 안 되고 이 뒤에 보낸 GPS 메시지가 송신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HAL에서 제공하는 non-blocking 방식의 송신 함수는 이어서 송신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이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되면 AHRS 메시지가 송신이 되기 시작하는데 송신하는데 1700 마이크로색 정도가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 non-blocking 모드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 그 안에서 메시지를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송신할 메시지를 대기열에 먼저 올리고 그동안 다른 동작들이 수행이 되다가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되면 그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서 한 바이트씩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작이 수행이 되니까 그 말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코드들이 이어서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GPS를 보내려고 바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즉, 이전에 보내려고 했던 이 메시지들이 아직 다 송신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밑에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함수가 무시된다고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메시지가 송신이 안 되는 거예요. non-blocking 방식을 쓰면 1kHz로 제어가 되는 대신에 이 뒤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송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블러킹 방식을 썼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대신 아예 1kHz로 제어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블러킹 방식을 쓰면 우선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HAL에서 제공하는 non-blocking 함수를 썼을 때 그때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함수의 사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그 함수의 사용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이 메시지만 송신이 안 되는 거고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깨뜨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보들을 GCS에서 확인하려면 해결은 해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안타깝게도 HAL 드라이버에서 또 다른 함수를 제공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함수는 이걸 그대로 써야 되고 대신 이 타이머로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또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100ms 주기마다 AHRS랑 GPS 메시지를 같이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함수 2번으로 따로따로 보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이 두 메시지를 함수 호출 한 번으로 다 보내주는 겁니다. 이 코드를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우선 이 AHRS 메시지는 20ms 주기로 보내죠. 20ms, 40ms, 60, 80 이렇게 보낼 겁니다. 20바이트씩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100ms이 되면 위에 함수 한 번, 밑에 함수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밑에 함수만 한 번 호출하고 그때 이 두 개의 메시지를 같이 보냅니다. 즉 이때는 이 정보들을 40바이트 임시 변수에 두 개의 메시지를 같이 저장하고 그 40바이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문의 조건을 조금 바꿔서 위에 있는 이 if문의 경우에는 20ms 주기지만 100ms의 주기가 아닌 경우 20, 40, 60, 80 그리고 100은 건너뛰고 다시 120, 140, 160, 180 이런 경우에 이 위에 있는 if문이 수행되게 하고요. 그 안에서 AHRS 메시지 20바이트만 송신을 하고 그 다음에 100ms의 주기인 경우 100, 200, 300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if문이 수행이 되지 않고 밑에 있는 if문이 수행이 되면서 AHRS랑 GPS 메시지를 같이 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이게 엄청 깔끔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은 하게 될 겁니다. 이 방식은 이 HAL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송신 함수를 쓰기 위해서 코드 흐름을 조금 바꾼 거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 앞에 얘처럼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좀 전의 방식대로 코드 작성을 하면 최종적으로 타임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모든 동작들은 1ms 주기로 반복되고요. AHRS 메시지 송신하는 거는 20ms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100ms 주기가 되면 AHRS랑 GPS 메시지가 같이 송신이 되는데 한 번의 함수 호출로 이 두 개의 메시지가 같이 송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AHRS 메시지는 매 20ms 주기마다 계속 송신이 되는 거고 GPS 메시지는 100ms 주기 때마다 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ms 주기 때마다 송신할 때는 이때는 40바이트를 보내니까 송신 시간은 3400 마이크로색 정도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넌 블러킹 방식으로 보내니까 역시 1kHz 흐름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소스 코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8-4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엔 폴더 이름을 8-5. GPS 데이터를 보낸다는 의미로 txgps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두 개 삭제하고 됐으면 큐브 ID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큐브MX로 작업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while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20ms 주기마다 0x10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하고 또 그걸 넌 블러킹 방식으로 송신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제 100ms 주기마다 또 다른 동작을 해야 되니까 먼저 타이머로 100ms부터 만들어야겠죠. 타이머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타이머 7번을 이용해서 또 역시 100ms를 만들 거고요. 이 타이머 7번은 1ms 주기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번에는 100번 세는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타이머 인터럽트 함수는 it.c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먼저 it.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타이머 7번 인터럽트 함수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20ms를 세기 위해서 이런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요청될 때마다 이걸 1씩 증가시키면서 그 값이 20이 되면 이런 플래그 변수를 1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가 1이 되면 메인 함수에서 처리해준 방식으로 코드를 짰었죠. 이제 100ms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100번을 세야 되니까 또 다른 카운트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선언하는 부분 복사하시고요.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엔 변수 이름을 100ms를 센다는 의미로 숫자를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 변수를 1씩 증가시키다가 이 값이 100이 되면 또 똑같이 이 변수를 먼저 0으로 클리어 해주고 그 다음 이번엔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합니다. 또 이 플래그 변수가 1이 되면 그건 메인 함수에서 처리해 줄 거고 아직 이 변수는 안 만들었죠. 이 플래그 변수는 메인에서도 써야 되니까 또 전역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이 변수 이름 복사하시고 이제 맨 위로 올라오셔서 이 밑에 또 uint8 하시고 변수 이름 붙여넣기 하시고 변수 값을 우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제 it.c 파일에서 작업할 건 끝이니까 먼저 이 부분 이대로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interrupt 함수 내부도 이렇게 먼저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이제 main.c 파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선언했던 그 플래그 변수를 메인에서도 써야 되니까 extern 처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 extern 처리했던 20ms 플래그 변수를 그대로 복사하고 변수 이름을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됐으면 다시 while문으로 내려오시고요. 이제 이 if문 밑에서 또 그 100ms 플래그 변수가 1이 되면 다시 그걸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100ms 변수가 1이 되면 이 변수를 먼저 클리어를 해줘야겠죠. 네, 여기까지 됐으면 우선은 제가 아까 넌 블러킹 송신 함수가 바로 이어서 여기서 호출이 되면 그때는 무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고려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또 임시 배열 변수에 0x11 GPS 메시지를 저장을 하고 또 체크섬 계산하고 송신하는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서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임시 배열은 이거 그대로 또 이 밑에서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하나씩 메시지를 완성을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인덱스인 0번 인덱스에는 0x46이 똑같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덱스인 1번 인덱스는 0x43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한 바이트는 메시지 아이디인데 이번에는 아이디가 0x11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페이로드가 나오는데 첫 4바이트가 GPS 위도 정보에 곱하기 7한 값을 부호있는 4바이트 정수 형태로 넣으면 되고요. 그 값은 GPS 할 때 이미 구조체에 저장을 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임시배열의 인덱스 3, 4, 5, 6에 GPS 위도가 저장된 변수를 한 바이트씩 쪼개서 각각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건데 GPS 정보가 저장된 구조체 변수는 POSLLH라는 이름이었고 여기서 점을 찍으면 멤버 변수 목록이 나오고요. 위도 정보니까 여기서 이 let을 선택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 이미 10의 7승이 곱해진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는 4바이트 정수 형태고요. signed int죠. 그래서 이 변수 4바이트 중에 최하위 바이트를 인덱스 3에 넣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저장하면 이게 이 변수가 한 바이트 형태의 배열이니까 최하위 바이트만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더 확실히 하려면 뒤에 AND하고 0xff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4, 5, 6번 인덱스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4번 복사를 하고 인덱스는 4, 5,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4번은 이 변수의 두 번째 바이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우로 8번 시프트한 값을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인덱스는 16번 우로 시프트한 값을 넣어주면 되고 마지막은 24번 우로 시프트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도 정보 저장이 끝난 거고요. 경도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번엔 인덱스가 7, 8, 9, 10이 될 겁니다. 7, 8, 9, 10 이렇게 인덱스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latitude가 아닌 longitude인 LON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4개 다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S는 끝났고 그 다음 2바이트가 배터리 전압에 곱하기 100한 값을 부호 없는 정수 형태로 넣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또 이 변수에 이번엔 인덱스 11, 12에 배터리 전압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 정보는 배터리 볼트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곱하기 100한 값을 부호 없는 2바이트 정수 형태 unsigned short 형태로 형 변환해서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형 변환하시고 그리고 이 결과에 하위 8비트를 넣어주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될 거고 상위 8비트는 12번 인덱스에 이 연산에 우로 8비트 시프트한 결과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형 변환 연산이랑 우로 시프트하는 연산의 우선순위가 확실치 않으니까 먼저 연산해줘야 되는 이 연산에 이렇게 꼭 괄호를 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또 배터리 정보도 끝났고요. 그 다음 2개의 바이트가 각각 스위치 A랑 C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변수에 이번에는 인덱스 13에 스위치 A의 상태를 넣어줄 건데 그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ibus.switchA라는 변수였고 이 스위치는 2단 스위치고요. 위로 올리면 1000, 내리면 2000이란 값인데 이걸 0, 1로 바꿔서 넣어줄 거니까 그때 if문을 쓰셔도 되고 저는 3항 연산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000일 때 그땐 0을 넣어주면 되고요. 1000이 아닐 때는 1을 넣어주면 되겠죠. 혹시 이 3항 연산자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3항 연산자는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 연산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참일 경우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또 오른쪽을 보시면 콜론을 기준으로 또 값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가 참이면 이 콜론의 왼쪽 값이 이 전체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고 거짓이라면 콜론의 오른쪽 값이 전체 연산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이라면 전체 연산의 결과는 0이 되는 거고 1000이 아니라면 결과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 인덱스 13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 14에는 스위치 C의 상태가 저장이 되니까 우선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하시고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인덱스 14에는 스위치 C의 상태를 저장을 할 건데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고요. 위로 올리면 1000, 중단으로 두면 1500, 밑으로 내리면 2000이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망 연산자로 표현을 할 건데 이때는 살짝 복잡할 수도 있어요. 우선 보시면 위로 올렸을 때 0인 거는 똑같고, 그리고 이 연산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또 복사하시고요.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1을 지우고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500인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1, 그것도 아니라면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사망 연산자 안에 사망 연산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구조고요. 동작은 이렇습니다. 우선 스위치 C의 값이 1000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이 전체 연산의 결과는 0이 돼서 끝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오른쪽 부분에 봤더니 또 다른 사망 연산자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번엔 스위치 C가 1500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맞다면 전체 연산의 결과는 1이 돼서 끝나고 그것도 아니라면 전체 연산 결과가 2가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사망 연산자는 C 언어의 기본 문법이니까 이 사망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15번의 failsafe의 상태를 저장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복사하시고 인덱스 15에 저장을 할 건데, 예전에 또 iBus 수신할 때 failsafe 상태를 확인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밑으로 쭉 내리시면 iBus 파싱한 부분에 자, 이 함수 있죠? iBus is active failsafe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 매개 변수에 iBus 구조체의 주소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의 결과를 여기 저장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결과는 iBus failsafe가 발동되면 1, 아니면 0이 이 함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신기에서 아예 데이터 자체가 안 받아지는 경우에는 그땐 이 15번 인덱스에 2라는 값을 넣어서 보내줄 건데 그건 아직은 구현은 안 돼 있고 다음 챕터에서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5번 인덱스에는 0 또는 1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0x11 페이로드가 끝났고요. 그 다음 3개의 바이트가 사용하지 않는 리저브드 바이트여서 0을 채워서 보내주면 됩니다. 0x00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인덱스 16, 17, 18에 이렇게 0을 채워서 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번 인덱스에는 체크썸을 넣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체크썸 계산은 위에서 했던 이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니까 이 코드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x11 메시지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임시 배열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보내주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서 임시 배열 20바이트를 보내주면 되겠죠. 이거 복사하고 이 밑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면 문제없이 돌아가요. 20ms의 주기 때는 위에 있는 이 if문이 수행이 될 거고 100ms 주기 때는 위에 있는 이 if문도 수행이 되고 밑에 있는 if문도 수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짜면 이 할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넘블러킹 송신 함수를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00ms 주기 때는 위에 if문이 수행이 되면서 이 송신 함수가 한번 호출이 되고 그 후에 바로 밑에 있는 이 if문이 수행이 되는데 이 위에서 먼저 보낸 데이터가 다 전송되지 않은 채로 밑에 있는 이 if문에 있는 이 함수가 또 호출이 되기 때문에 뒤에 호출된 이 함수는 무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대로 한번 다운로드 해 보시고 그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확인하진 않고 그냥 바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해결하려면 100ms 주기 때 이 메시지들을 두 번에 나눠서 보내지 않고 한 번에 같이 보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할게 20ms 주기면서 100ms 주기가 아닐 때는 그때는 이 위에 있는 if문만 수행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100ms 주기일 때는 위에 있는 if문이 수행이 안 되고 밑에 있는 if문만 수행이 되도록 이 조건들을 좀 변경하는 겁니다. 이제 이 위에 if문은 20ms 주기면서 100ms 주기가 아닐 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엔드 하시고
100ms이 아닌 경우, 즉 100ms 플래그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0, 40, 60, 80, 그리고 120, 140, 160, 180 이럴 때 이 if문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if문은 else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둘 다 플래그가 1인 경우, 사실 100ms 플래그가 1이면 20ms 플래그도 당연히 1이 되긴 하지만 좀 조건을 명확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둘 다 플래그가 1인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있는 if문에 들어왔을 때는 이 두 개의 플래그가 둘 다 1이 된 상태니까 이 플래그 두 개를 다 0으로 클리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20ms 플래그도 여기서 0으로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지금까지 코드 작성하고 수정한 것들 먼저 똑같이 작성을 좀 해주세요. 이 위에 있는 if문에 이런 조건들을 추가를 했었고요. 이 안에 내용은 바뀐 건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if문은 앞에 else를 붙였고 또 20ms 플래그가 1인지 검사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이 안에서 20ms 플래그를 0으로 클리어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0x11 메시지 임시 배열 변수에 저장하고 송신하는 코드를 추가했죠. 자, 여기까지 먼저 똑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위에 if문의 내용은 바뀔 게 없는데 밑에 있는 if문 안에 내용이 좀 추가돼야 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100ms 주기 때는 이 밑에 있는 if문만 수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하는 게 0x11 메시지밖에 안 보내고 있죠. 0x10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하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줘야 될 게 위에서 했던 이 0x10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해 주는 거를 밑에서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사를 먼저 하시고요. 다시 그 0번 인덱스 값을 넣는 것부터 맨 밑에 체크썸 계산하는 것까지 복사를 하시고요. 이 송신함수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밑에 플래그 클리어하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송신하는 거는 두 번에 나눠서 안 하고 한 번에 이 밑에서 40바이트를 다 같이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처리해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임시 배열 변수는 20바이트라서 0x10 메시지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밑에서는 0x11 메시지를 덮어 씌우는 꼴이니까 이 배열의 크기도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 20바이트짜리 배열을 40바이트로 바꾸고요. 앞에 20바이트에는 이 0x10 메시지 저장하는 걸 하고 뒤에 20바이트에 0x11 메시지를 저장할 겁니다. 그게 다 끝나면 40바이트를 이 함수 호출 한 번으로 다 송신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열의 크기를 40바이트로 바꿔야 되니까 F3 눌러서 선언으로 가보시면 20으로 돼 있는 걸 4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이 두 번째 if문 안에서 첫 20바이트는 0x10 메시지 저장하는 거는 잘 돼 있고요. 두 번째 20바이트 메시지 저장하는 게 인덱스가 좀 달라질 거예요. 0부터 저장하는 게 아니고 20부터 39까지 저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앞에 숫자 2를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 자, 여기까지 붙여주시고요. 10이 아니고 이제 30이 되겠죠. 그래서 10으로 돼 있는 거는 다 30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체크썸 계산하는 거는 첫 번째 체크썸은 여기서 우선 됐고요. 그 0x10 메시지의 체크썸 계산은 여기서 끝났고, 여기는 0x11 메시지의 체크썸 계산하는 거니까 인덱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부터 39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돌리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 배열의 인덱스도 39로 바꾸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0x11 메시지를 뒤에 20바이트에 저장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임시 배열의 0x10 메시지랑 0x11 메시지 저장이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40바이트 임시 배열을 이 함수 한 번으로 송신해주면 끝납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다 구현이 돼 있고 맨 마지막 매개 변수 20을 40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러면 이 임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40바이트를 송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if문에 있는 내용도 다 끝났고 위에 if문의 내용이 바뀔 게 없는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if문에 들어올 때는 20ms 주기이면서 100ms의 주기가 아닌 경우에 이 if문에 들어올 거고,
이 안에서는 이 40바이트짜리 임시 배열에 앞에 20바이트에만 0x10 메시지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40바이트 배열이긴 하지만 그 중에 앞에 20바이트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if문에 있는 내용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선 오늘 할 모든 내용은 다 구현이 된 상태예요. 근데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졌죠. 이게 이 non-blocking 송신함수를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그리고 코드 구조도 제 맘에는 안 드는 구조인데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동작은 잘 됩니다. 근데 최대한 깔끔하게 코드를 짜는 게 좋으니까 이 임시 배열에 저장하는 이 부분의 코드를 함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0x10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한 부분은 여기도 있고 밑에도 똑같은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코드는 함수화 시키면 코드가 좀 줄어드니까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0x10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함수 정의는 새로운 파일 안 만들고 이 main.c 파일의 맨 밑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내리시고요. 이제 이 밑에서 정의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ahrs 메시지를 임시 배열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incode 언더바 메시지의 msg 그리고 언더바 ahrs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이 메시지를 저장할 임시 배열의 주소를 받아오면 될 것 같고요. 주소를 받아와야 되니까 포인터로 해야겠죠. 그래서 unsigned 캐릭터 포인터 이렇게 하시고 우선 변수 이름을 p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 바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void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 안에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메시지 정보들을 저장하면 되는데, 그건 위에 이미 코드를 짜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요. 0x10 메시지를 저장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 부분을 Ctrl X에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다시 밑으로 돌아오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이 배열의 이름이랑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전달받은 주소에서부터 0x10 메시지를 20바이트 저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정의가 끝났고 그 다음 0x11 메시지를 저장한 함수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이 밑에서 정의할 거고요. 또 똑같이 void 하시고 함수 이름은 encode 언더바 msg 언더바 이번에는 gps라고 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매개 변수는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용도 0x11 메시지 저장하는 부분을 역시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로 올라오시고요. 이제 0x11 메시지를 저장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송신하는 함수 부분 빼고 이 부분 또 잘라내기 하시고요. Ctrl X에서 잘라내기 하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저장하는 코드를 보시면 인덱스 20번부터 39번까지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인덱스는 똑같이 0부터 19로 하고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40바이트 임시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가 아니고 이제 21번째 주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다시 바꿀게요. 20부터 39가 아니고 0부터 19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2를 다 지우고요. 그리고 30이 아니고 10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 체크썸 계산하는 인덱스도 0부터 19까지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꾸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함수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먼저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이제 이거는 바꾸지 않고 이대로 사용할 거예요. 작성하실 때 인덱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성을 해주세요. GPS 메시지 저장한 부분 그리고 이 위에 AHRS 저장한 부분도 똑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함수들을 아까 그 if문 안에서 호출할 건데 지금 이 함수 내부를 보시면 여기서 저장하는 모든 이런 변수들이
다 전역 변수로 돼 있어서 여기서도 접근이 가능했던 건데, 이 밑에 배터리 전압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만 메인 함수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역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코드 수정하는 게 좀 많죠? 주의해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먼저 이 함수들 프로토타입 선언을 먼저 하고요. 이 함수 이름 프로토타입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이제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이 밑에서 프로토타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AHRS 메시지도 하나 더 있죠. 자, 이 부분 똑같은데 함수 이름이 GPS가 아니고 AHRS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먼저 프로토타입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배터리 전압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도 전역 변수로 바꾼다 그랬죠. 그 지역 변수가 이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이 변수고요. 이거 잘라내기 하시고, 그리고 이 변수를 전역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죠. 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함수를 20ms, 100ms if문 안에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오늘 할 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름 복사하고 이제 다시 while문으로 돌아오시고요. 이 첫 번째 if문 안에서 0x10 메시지를 이 임시 배열에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 지우시고 여기서 이 AHRS 메시지를 인코딩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매개의 변수는 임시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if문에서는 이 메시지를 한번 또 호출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밑에서 GPS 메시지를 인코딩하는 함수를 또 호출해야 되니까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이제 GPS가 될 거고,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이 임시 배열의 20번 인덱스부터 39번까지 메시지를 저장해야 되니까 0번 인덱스 원소의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고 20번 인덱스 원소의 주소를 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이 임시 배열을 40바이트를 송신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현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들이 좀 간결해지고 깔끔해졌죠. 오늘 코드 작성한 게 좀 많은데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하시고, 또 배열 인덱스에 좀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빈칸을 좀 지우고, 됐으면 코드 다운로드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장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GCS 커넥트를 하시고 먼저 0x10 AHRS 메시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롤 피치 각도 그래프를 봤더니 잘 출력이 되고 있고요. 요 회전 각도도 잘 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목표 롤 각도가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틱을 조작했더니 잘 값이 바뀌고 있고, 피치도 잘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요도 잘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0x10 메시지 확인은 끝났고, 이제 0x11 GPS 메시지 확인을 할 건데, 근데 지금 GPS가 실내에 있어서 안 잡힌 상태라서 위도 경도가 다 0이 받아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GPS를 창문 밖에 내놓고 좀 기다리시면 이제 GPS가 잡히면 그 좌표가 맵상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압 정보가 이 왼쪽 위에 잘 표시가 되고 있고요. 스위치 A랑 C도 지금 먼저 스위치 A부터 조작을 했더니 이 부분 숫자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스위치 C도 0, 1, 2가 잘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ail safe 상태 확인하려면 조종기 전원을 끄시면 되는데, 한번 껐더니 그 상태가 여기 잘 표시가 되고 있고 알람도 잘 울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드 작성한 게 다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이 GCS에서 드론의 거의 모든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interrupt non-blocking 방식의 송신 함수를 쓰면서 타이머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석적인 방법으로 좀 변형해서 코드를 짰었는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이 interrupt 함수를 우리는 지금 딱 이렇게만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 함수에 리턴형이 있습니다.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봤더니 어떤 경우엔 할 에러라는 걸 리턴해주고, 어떤 경우엔 OK, 어떤 경우엔 BG 이렇게 리턴해주죠. 근데 여기서 이 BG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함수가 호출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때 이 할 비지 상태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할 비지 상태라면 다시 송신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송신이 완료되면 송신 완료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걸 사용을 안 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코드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하든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떻게 짜면 더 좋은 코드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송신할 메시지가 하나 더 남았는데 EEP롬에 저장된 PID 제어 개인을 GCS로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하면 송신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